일터 신학을 추구하는 하백 여러분, 그 일에 종사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개인적 성장과 변화에 얼마나 열정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왜 더 많은 조직들이 즐거운 일터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9가지 장애 요인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리더들이 자발적으로 의사결정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장애물입니다. 즐거운 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요. 둘째, 위임할 경우에도 즐거운 일터와는 상관없는 다른 목적 때문에 의사결정권을 위임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서는 사명과 목적이 이기적입니다. 조직이 사회에 유익을 끼치지 않는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즐거운 일터가 되지 못하지요. 넷째, 조직원의 실수를 개인 실수로 보지 않고 시스템 탓으로 돌려버리는. 다섯째, 중요한 정보가 최고 경영층이나 중역들에게만 제공되고 다른 조직원들은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장애요인입니다. 정보 공유는 조직원들의 신뢰를 받고 있고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에 즐거운 일터에서는 필수적이지만 사실상 정보 공유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섯째, 정부나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중역들만 증명해 보여줍니다. 그럴 때마다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현장 실무자는 무시되는 것이죠. 7번째, 이 사회는 자신들이 의사 결정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8번째는요. 관리자나 리더 계층과 근로자, 조직원 계층이 서로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요. 상호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9째, 많은 조직이 이럴 수가 있거든요. 조직원들을 어린아이 취급해서 의사결정권을 넘겨주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일터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니스 바케는 서구 민주주의에서 사람들은 일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곳에서 자유롭다.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일터를 제외하고 일터에서만큼은 자유롭지 못하고 통제받고 옥조임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 자유와 인간 존엄은 그래서 빛을 잃고 있습니다. 이를 소명이 아닌 직업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조직원들의 열정이 생겨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 패션은 기업의 윤리적 가치와 사회에 대한 헌신이 개인의 재능과 연결될 때 만들어지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 더욱 커지고 조직도 경제적으로 최고의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일에 대한 열정보다 더 어려운 것은 겸손인데요. 데니스 바케의 사무실에는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을 조각한 작품이 있다고 그럽니다. 있었겠지요. 데니스 바케는 그것을 볼 때마다 리더십은 겸손이고 섬김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들을 기계의 부품이나 자원으로 보지 않게 합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다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합니다. 겸손의 미덕이요. 겸손의 상품. 적절한 겸손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합니다. 심지어 비즈니스에서조차도요. 적절한 겸손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실수와 실패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역경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들을 수용하고 끌어안습니다. 왜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학습이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성장이 나오게 되고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삶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조직에도 적용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공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겸손이 있어야만 합니다. 토미는 아프리카 미국인으로 텍사스 햄필에서 7명의 아이 중 6번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가난했지만 굶지는 않았었는데요. 토미가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 아버지가 허리를 다쳐서 다시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토미와 그 형제들은 방과 후와 주말에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19살에 결혼한 토미는 가장으로서 작은 기계회사의 정비공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는 일을 겪으면서 토미는 알코올에 의지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삶의 밑바닥에서 어떤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참석하는 와중에 하나님을 모든 삶의 중심에 둬야 한다는 설교를 듣게 되었고 토미는 삶에 대한 새로운 목적과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삶이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변화된 삶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요. 그런데 그 토미가 이 데니스 바케가 섬기는 회사에 입사해서 18개월 동안 일에 대한 열정과 지칠 줄 모르는 학습 욕구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가능한 모든 분야를 학습했습니다. 열정이 넘쳤지요. 온전함, 공정,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유 가치는 토미가 새롭게 발견한 믿음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하나님 중심과 지금 데니스 바케가 경영하고 있는 그 회사의 공유 가치가 일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큰 영향을 준 것은 역시 즐거운 일터를 만들려는 조직의 헌신적인 노력이었다. 그 토미는 저는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자유를 느낍니다. 이제 단순한 근로자가 아닙니다. 공유 가치와 일하는 방식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 그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토미 브룩스가 편지를 데니스 바케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데니스, 공정, 온전함, 사회적 책임, 즐거움이란 공유 가치들은 저의 기본적인 믿음과 모두 일치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한 가치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고난 위임, 행동의 자유, 의사결정, 제가 훌륭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어주는 조직의 신뢰를 통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몸 담았던 기간 동안 저는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저와 우리 가족의 삶의 실로 엄청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고 그는 조직을 그만두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회 목사가 되어서 데니스 바케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모든 의사결정권을 성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타미 브룩스가 데니스 바케로부터 배운 것을 교회 목회자로서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데니스 바케가 타미 브룩스 목사한테 물었다는 것이죠.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무척 좋아하죠. 무척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하백 여러분은
하백 여러분은 어떻게 평양하시겠습니까?